제11호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에 2차례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현지 온라인상에는 폭우와 강풍으로 아수라장이 된 도시의 모습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중국중앙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야기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광둥성 시원현에 다시 올랐습니다. 야기 중심부 풍속은 시속 200km를 넘어 이 지역 교통과 통신, 전력 공급이 끊겼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야기로 인해 하이난과 광둥, 광시 3개 성에서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으며 주민 122만 7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현지 상황이 담긴 영상이 줄여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이 두세 바퀴를 대굴대굴 구르는가 하면 건물에 설치된 커다란 창문들이 창틀째 뜯겨져 나갑니다. 또 이불과 옷가지로 이은 줄로 몸을 집안에 단단히 고정한 채 창틀을 붙잡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이 강풍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예산일이고 건물 지붕이 폭삭 주저앉거나 가로수가 꺾여 쓰러지는 상황도 여러 보였습니다. 한 영상에는 거대한 바람기둥이 소용돌이처럼 하늘 위로 치솟는 가운데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하이난에서는 2만 5천 채의 가옥이 파손됐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넘어지면서 도로 3분의 1 정도가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광둥성에서는 바나나 농장 등 3만 4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됐는데 잔장시에서만 피해 규모가 5조 원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관계당국은 2014년 태풍 람마순 때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재난 구호와 이재민 2주, 인명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복구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중앙정부는 하이난과 광둥성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억 위안, 약 377억 6,4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중국을 휩쓴 야기는 이날 오후 베트남에 상륙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중국을 지나며 중심 풍속이 약해지긴 했지만 시속 149km의 강풍이 불어 나무 수백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간판 등이 날아다녔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야기가 전날 오후 1시께 최대 풍속 시속 166km로 베트남 북동부 꽝린성 해안에 상륙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다쳤습니다. 산사태에 주택이 매몰되면서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여러 척이 바다로 휩쓸려가는 과정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풍과 폭우에 무너진 지붕이나 쓰러진 나무에 맞아 생명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도 하노이 등에선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주택 다수가 파손되는 등 도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날 하노이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고 꽝린성, 타이빈성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위험 지역 주민 약 5만 명을 대피시키고 하노이, 하이퐁 등 4개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50만 명 가까운 군인이 방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베트남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야기는 필리핀에서 홍수와 산사태를 불러 20명이 숨지고 22명의 실종자 피해를 냈습니다. 제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을 강타한 가운데 중국의 한 남성이 무술로 강풍에 맞서며 장풍을 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6일 틱톡 중국 버전 더우인의 한 이용자는 하이난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하이난은 전날 야기가 상륙해 하이난성 일대에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바깥 거리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죄다 쓰러져 있었고 가로수도 부러질 듯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헐렁한 슬리퍼를 신고 웃옷을 벗은 채 거리에 나와 태극권 자세를 취하며 강풍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거셌는데도 이 남성은 꿋꿋이 앞으로 걸어가며 태극권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거센 바람을 잠재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풍이 더 거세지자 맨몸으로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는 뿌리가 뽑힐 듯이 휘어진 가로수를 붙잡고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마저도 놓치며 속절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어떻게 현장을 벗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중국이 벌인 어리석은 행동은 이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이번 역대급 슈퍼태풍 야기는 중국 충칭시에서 폭염에 대응하려다 만들어낸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충칭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을 식히기 위해 인공강우 작업이 이루어진 후 대래 중형급 태풍 수준의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중국 지뮤뉴스, 샤오샹 모닝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충칭 지역에서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한 뒤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충칭 기상관 측소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충칭시 20개 구현에서 규모 8 이상의 돌풍이 불었고 최대 풍속은 초속 34.4m를 기록했습니다. 강풍으로 16층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가판대가 떠밀리며 양철 지붕도 날아갔고 고층 아파트 난간벽도 떨어져 내렸습니다. 최근 중국 충칭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며 이로 인해 작물이 타들어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폭염에 대응하고자 중국 충칭시가 지난 2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공강우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인공강우는 은계랭 역할을 하는 요오드화은이나 염화칼슘 등을 넣은 로켓을 구름에 뿌리는 방식으로 물방울을 뭉치게 해 인위적으로 강우를 유도합니다. 당시 인공강우는 낮 최고 기온 42도까지 치솟던 기온을 10도 안팎으로 떨어뜨렸으나 강풍과 비바람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까지 동반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공강우 이후에는 습기 때문에 충칭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해 체감더위도 더욱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오히려 인공재난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인공강우는 이미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세상의 종말을 보는 듯하다. 인공강우가 오히려 인공재난을 만들었다. 인공강우가 고온보다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충칭 지역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강우로 인해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풍 천둥 번개와 인공강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강풍은 자연열 대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를 만들려다 태풍을 만들었다는 원망이 이어지며 해명의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강우 작업은 아랍에미리트 등 물이 부족하거나 건조한 사막 국가들 역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태국 등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50개의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인공강우의 실제 효과나 영향, 그 부작용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인공강우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는 못해 때마다 미세먼지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사태를 보면서 인공강우가 큰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4년 전 인공강우 실험으로 주변이 구름이 모두 중국 쪽으로 몰려 주변국에 비가 오지 않아 같은 시기 대만은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또 이번처럼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못 썼다가 강력한 태풍을 야기해 감당 못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